제가 그 선생들을 교육시키는 코र्스 중에서 수업 중에서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클래스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교실에서 다루고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문제 학생, 문제 행동들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루는가 이제 그런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 행동을 아이들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선생님이 교실을 잘 학생들을 다루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아무튼 그 수업을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 수업을 거의 한 15년, 20년, 1년에 한 5, 6번씩 가르쳤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쳤죠. 근데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과목 공부는 해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다루는 건 한 번도 이건 어른의 일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선생님 가르치면 학생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 내용 자체를 아이들이 알잖아요. 학과목 자체를. 그래서 뭐 국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 뭐 과학 이러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른들 전적으로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사가 되려고 온 친구들, 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이 두 그룹 사이에 이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아무래도 교사들은 이제 대학원생들은 직접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루고 그런 막 제일 힘들죠. 그 부분이 사실 공부 가르치는 일보다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어서 제가 교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그만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그 교실 안에서의 문제 행동 때문에 제일 힘들어서 교사들이 그만두거든요. 교사들 중에 자기가 공부를 못 가르친다고 애들을 그 과목 내용을 자기가 잘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생들은 알지만은 어느 교사가 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런 걸 알지만은 교사들이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은 없어요. 자기네는 다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많으니까 그 한데 오늘 지금 왜 제가 이 화면을 열었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사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집에 학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 교사들한테는 그래요. 학부모님을 학교 교육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뭐를 안 해줘서 집에서 뭐를 서포트를 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집으로 연결시켜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가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헬플리스 선생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우리가 선생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들이. 그래서 부모님을 제껴놓고 학교에 온 아이들은 학생들은 전부 다 내 아이들이라 이제 생각하고 가르쳐라 이러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방법을 제시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하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든, 한 학기에 한 뭐 2번이든, 한번 정기적으로 부모님 워크숍 같은 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막 맨날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막 이러는 분들 말고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들을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좀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다과 같은 거 이렇게 마련해 놓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 같이 뭐 샌드위치라도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막 직장 다니시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이제 부모님의 무슨 인성교육은 아니어도 부모님들이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미국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스쿨 디스트릭트에다는 페어런트 스쿨을 하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페어런트들이 참 문제예요. 그죠? 근데 페어런트들이 아, 부모가 자기 아이를 망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관심이 없는 부모여도,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치면 막 술 중독에 뭐 마약 중독에 막 범죄에 연루되고 설사 이런 부모들이라 그래도 자기 아이가 자기 같은 범죄자가 되기를 원하든지 자기같이 이제 술을 마시게 하든지 자기같이 마약을 하는 아이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모들은 100%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온 인격이잖아요. 부모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인격인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거기까지 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한번 네가 너를 키워봐라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그냥 뭐 말로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또 다 알아듣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모면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면은 자기 아이가 자기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냐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100%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이렇게 쑥쑥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해서 쑥쑥 안 나오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거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부모님들조차도 어른인 부모님들조차도 자기가 아는 그 이상과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셀프 디스플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훈육이에요. 자기를 자기가 교육을 시켜서 연습을 시켜서 우리 군대에 가면은 왜 이제 막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훈련이거든요. 디스플린이 왜 군대 용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훈련인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그렇게 자라서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펙트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거를 어린 나이에부터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설사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 클립의 제목을 보고 이 클립을 열어서 듣는 분들은 그나마도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좀 배울 내용이 없을까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배우지 못한 어린 시절에 듣지 못했던 거, 당신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생각해보고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옛날로 치면 미국처럼 가난 그죠? 돈 없는 가난, 그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을 미국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슬럼가 할렘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왜냐하면 롤 마들 자체가 그 애들이 보고 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들 같은 모습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밖에서 다른 세상을 볼 기회가 없다면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는다면은 이 아이들은 온 세상이 그냥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깥 세상을 못 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거나 돈이 있지 않으면은 밖의 세상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롤 모델이 없어지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부모님들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 미국 부모님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 부모님들의 그 중상층 이상의 부모님들이,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 집에 있는 펫같이 키우는, 그냥 애들을 예뻐만 할 줄 알지 그냥 딱 애완동물 같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애완동물 같이 키우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자체가 막 애들이 막 너무 귀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모든 걸 다 던지고 애들한테 올인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애들이 다칠까봐 막 그냥 프로텍트를 해서 애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나가가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를 이렇게 막 막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한국 부모님은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눈에 많이 띄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많은 한국에 계신 그 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강의를 제가 많이 듣지만, 특히나 이제 무슨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여주는 그 부모의 모습들, 그죠? 그 이제 윤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그 시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거기에 나오는 그 부모들, 그죠? 잘 사는 집 부모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의 뭐 완전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란 말이 무슨 막 상류 계통의 막 그런 부모님이 아닌 그냥 보통의 오디너리 부모님인데도 모여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걸 가지고 혼내고 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자기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맨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김사부인가 하여튼 무슨 그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에 거기에 보면은 또 무슨 뭐 지방의 한 소도시의 정치인의 아들, 그래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술을 마시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다 많은 사람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데, 그 엄마의 그 뻔뻔스러움, 전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아이를 무슨 애완동물처럼 막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귀하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 외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그걸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제가 이윤숙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윤숙 김은숙인가 이윤숙인가 그 작가를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그 작가가 시티홀이라는 드라마를 어디 이렇게 굉장히 강원도 작은 뭐 인주라 그랬나 그 조그만 소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 했던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정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거를 참 잘 봤거든요. 참 잘 보면서 거기에 그 나오는 그 다양한 인간상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그 작가가 쓴 제가 별로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던 작품 중에 이제 상속자라는 그 작품인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의 정확한 제목을 알기 위해서. 그 작품에서도 보여주는 그 상류 사회의 모습들. 그러면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뭐 무슨 재벌집 아들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왕관을 쓸 자들이 마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그 사건이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 세상 우주의 왕자와 공주, 황제의 자식들 같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안하무인의 어떤 아무 인간에 대한 안쓰러움, 인간에 대한 도덕,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같은 모습으로 이제 드라마에 나온 모습이니까 제가 괴물이라고 그럴게요. 그렇게 괴물들로 아이들을 이제 키웠잖아요. 키웠는데 이제 실제 그게 만일에 사실이면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의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돈 걱정 없고 그죠? 또 뭐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나쁜 짓을 해도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작가가 쓴 이 그 상속자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정신적 공황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아이들한테 해주지만 뭐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이모셔널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아이들의 안정이 되는 그 깊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사랑을 진짜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애완동물 같은 사랑 말고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부모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부모와 앉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부모와 서로가 소통을 하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는 또 내가 잘못한 거를 아무 그런 편견이나 무슨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훈육이 아닌 그냥 솔직하게 아이와 그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 인간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의 책임, 그죠?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 그죠? 사람으로서 해서는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 같이 가진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진 자 1%에 못 가진 자 99%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99%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진 자들 그야말로 왕관을 가지려는 자의 그 무게가 자기네의 왕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네의 그런 어떤 그 외로움 고통, 어떤 인간적인 어떤 커넥션 이런 거에 대한 무게를 견디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만큼 솔선수범하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남자 기작 이럴 때 유럽에 전쟁이 나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갑옷을 입고 기사들이 전부 다 양반집 자식들이나 양반집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이랬던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없는데 이제 제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과연 학교의 역할이 뭐고 교육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왔을 때, 그죠? 학교라는 사회는 어때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있는 자, 없는 자,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식들, 교육을 안 받은 부모의 자식들, 모든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시장에 벼룩시장처럼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섞여 있잖아요. 벼룩시장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슨 그라지 세일 하듯이 옛날에 재래시장 같이 그 재래시장에 가면 비싼 소고기도 있지만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그 야채 종류들, 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재래시장에 가면 다 섞여 있잖아요. 아주 비싼 해물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부자들도 시장을 가고 가난한 사람도 시장을 가고 그러면 자기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섞여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가 다 이제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모님들이 가진 자들의 부모님들, 그는 무슨 교육을 받은 자들의 부모님보다는 요즘은 교육보다는 경제적인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클래스로 우리가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키우는가에 대해서 이제 괴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만일 그 사람들은 사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 하나를 잘 키워놓으면 이 자식 하나가 사회에 나와서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살 것 같은 세상으로 옮겨놓을 수가 있는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왕관을 쓸 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관을 정말로 썼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게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보면 한국 사회를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0년대, 70년대, 50년대, 40년대 이렇게 태어난 이제 40년대는 아주 완전히 공교육의 혜택이 태어나신 분들은 완전히 공교육의 혜택이 이제 조금 덜했던 분들이니까 이제 제껴놓고요. 우리가 50년도부터 60년도, 70년도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아마 특히나 50년대, 60년대에는 80% 이상이 그냥 일반 국민이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부잣집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잠깐 했지만 문화적 충격에 제가 너무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모든 오디너리 사람들은 다 가난했고 다 비슷비슷했고 단지 집을 가진 자와 집을 못 가진 자, 그 쌍문동 1988에 나오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쌍문동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굳이 뭐 집을 가졌다 그래서 막 구박하고 막 그냥 그러지를 않고 그냥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야말로 교육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야말로 새방에 살고 부모님이 노동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노동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배운 부모님들이 거의 많았으니까 학교 혜택을 못 받고 못 배운 부모님들이 많았고 또 특히나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을 해서 뭐 목표가 아이들을 뭐 서울 교육을 시켜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시골에서 조금 돈을 가져오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당신들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신 거거든요. 당신의 몸을 품팔이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집안에서 이제 자식들이 굉장히 똑똑한 자식들이 꼭 한두 명은 나오면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당신들을 못 도와주게 하고 공부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들만이 희망이고 이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 자식들이 컸어요. 잘 컸어요. 그중에는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못 대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우리가 돈을 내고 다녔기 때문에 육성회비라는 걸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서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이제 뭐 약간 굴욕감도 느끼고 이제 그런 차이에 대한 화도 이제 있는 대로 화를 품고 그렇게 자라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난한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저는 이제 보거든요.
지금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일반 리얼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TV에 나오는 친구들을 어른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심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똑같이 어렵게 힘들게 비슷한 종류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는데 왜 누구는 자기밖에 모르는 저런 인간이 되고 왜 누구는 그 똑똑함을 가지고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시제도가 지금은 이제 그 무슨 그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는 역시 있는 집 자식들밖에 못 가게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다시 또 기득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됐다 그러지만 옛날 고시는 그야말로 뭐도 없이 학교를 안 다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출신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중학교를 볼 수 있는지 아무튼 고등고시를 봐가지고 고등고시 그걸 해서 고등학교 수준은 돼야 되는지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학을 안 나와도 고시를 볼 수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하 고등학교까지 졸업장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봐서라도 이제 그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뭐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를 나오셨던 분이 시험을 보셨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자식들이 힘든 부모님을 보면서 노동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똑똑함, 자기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불법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 사회에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자기네 그 아내 직업 안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참 너무 안쓰럽고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의 그 가난을 보편적 가난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살았던 그 보편적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똑똑함을 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김태형 심리학자인가요? 그분은 뭐 공익적 추구, 사익적 추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걸로 딱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결국엔 부모라고밖에 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가 이제 이를 갈고 그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 가난해도 어느 누구처럼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다는 거를 크게 그렇게 뼈 아프게 느끼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난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않고, 가난하고 차별이 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따뜻함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부모님의 그런 교육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육이 꼭 뭐 아이들을 앉혀놓고, 뭐 밥상머리 교육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렇게밖에 자기네를 키우지 못했던 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는 꼭 성공해서 나중에 너는 부모같이 살지 마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그냥 살아갔던 건지 그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응?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 너는 아버지같이 살지 마. 너는 엄마같이 살지 마. 너는 꼭 성공해. 너는 성공해서 너는 꼭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에는 자기만을 보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밖에 안 생기겠죠. 아이들이.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잘남, 물론 학창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딱 골 오리엔티드가 돼 있으니까 이 골만을 바라보고 사니까 옆에 친구들도 눈에 안 들어와요. 같이 막 섞여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뚜렷한 고울이 있어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학창 시절부터도 이 아이들은 똑똑하지만도 옆에 같이 가는, 옆에 아이들을 보고 같이 까불고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학교 생활에서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모님이 꼭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이 부모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신 부모님이고 가난을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굉장히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 가정교육은 결국 뭐예요? 아이들이 커나갈 때 사춘기가 되기 전 그 막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낼 때부터도 부모님이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아이들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부모님이 공부를 하면서도 들어가서 너 할 일 해. 너 공부해. 너는 공부만 해. 막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할 때도 아이고 저 공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와서 부모님을 같이 도와주는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막 고생하는 걸 보면서 짜증을 내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짜증을 내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부모님이 막 고생하는 걸 보면 짜증이 나요. 왜? 불편해, 마음이. 그러면 그 불편함은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사회의 부조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파워를 가져야 돼. 자기가 힘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해서 힘을 가져서 자기도 지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랬던 사람들 그 파워를 내가 가져서 내가 그냥 그거를 주물러야 돼. 세상을 내가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위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없는 아이들이 되죠. 어른을 그렇게 그런 어른들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자기도 분명히 그런 가난한 집안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잘 살게 되고 파워를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싫어해요. 자기의 과거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럼 더 그런 사람 옆으로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고 더 무시하고 자기와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엄마가 고생해도 하는데 부모가 들어가서 너는 공부하라고 괜찮다고 막 이래도 저 그냥 얼른 도와주면 우리 빨리 끝내고 아버지도 쉬고 저도 공부하고 좋잖아요. 이러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막 도와.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가면서 웃어가면서 아버지를 참 좋아하게 되죠. 그죠? 아버지도 아들이 편하게 되고 둘이 장난도 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어우러져서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겨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애잔함과 고마움과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자기 옆에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자기가 파워가 생겼을 때에 그런 많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어떤 부모의 자세가 이 우리가 잘 사는 부모, 못 사는 부모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못 살아도 같이 잘 살아도 같은 그 계층의 부모들이어도 그 부모가 내 자식만 알아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열이 받고 애들이 뭔가 나가서 잘못을 하면 자기 얼굴에 똥칠한다고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마구 두들겨 패는 제가 그 드라마 장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무슨 재벌 회장들이 골프채를 가지고 막 자기 자식을 막 패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그게 드라마가 완전히 저는 허구라고만은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드라마를 썼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단지 이제 과장은 했겠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무언가 한 실수에 대해서 부모가 앉아서 조근조근 왜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벌어진 결과에 집착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의 창피와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이들은 없고 자기만을 아는 아주 이기적인 부모인 거죠.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모는 어때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면 분명히 때리는 부모는 그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살인이든 무슨 뭐 다른 짓이든 아이들을 감싸는 것 같지만 그건 아이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감싸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불명예, 욕, 뭐 이런 거를 감싸기 위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죠. 아이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일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해서 그러면은 그 아이를 한번 우리 법률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옥에 갔다 오는 한이 있어도 한번 갔다 왔을 때 그 아이가 그걸 책임질 때 꼭 감옥을 안 가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가 그거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죠? 가서 최소한 사죄를 하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부모가 변상을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그 변상을 하도록 반드시 그런 책임감, 그죠? 그 다음에 독립심, 그 다음에 셀프 디스플린,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다루고 자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분노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받은 거를 해결을 안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이 없으니까 이제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른 애들한테 가서 풀죠. 자기보다 힘없는 아이들한테 가서 풀고 이제 그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분노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이 막 그 풀 때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풀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아이들로서는 도저히 상상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상상을 하기가 힘들게 이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이 부모들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들은 어때요? 그렇게 지금 현재 사회에 이제 파워를 가진 이 부모들은 또 자기 부모가 두 종류겠죠. 자기 부모가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자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부모도 똑같이 대를 물려서 이제 그 파워가 물려지는 집들은 그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서 그런 걸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간적으로 살면서 사고를 하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그죠? 그 결국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 같아요. 부모가 결국에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우고 그 부모가 또 그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은 부모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하는 깊은 사고를 하지 않으면 깊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자식이 참 부럽다 하는 자식을 인간으로 공부 잘하는 자식 말고요. 인간으로 잘 키워놓은 그런 부모들이 눈에 보이면 그런 부모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다니면서 물어보는 것도 다 공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모들은 서툴러도요 자식들이 알아요. 자기 부모가 서투르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이들이 알죠. 그죠? 같이 알고 또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내가 참 너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키웠으면 좋을지. 응? 너는 어땠으면 좋겠니? 이러고 아이들하고 차라리 터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체계가 없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책을 정리하고 있는 중간에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셀프 디스플린이 된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오토노미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자기의 responsibility 책임감과 그다음에 독립심과 이런 거를 가진 아이들을 키워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원만하게 잘 well-rounded 된 아이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다른 사람의 그 empathetic mind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커서 선생님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면 이 선생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 깡패 같은 부모들을 그다음에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들 그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엄청나게 또 자기 자식을 허레스를 하는 그죠? 그런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이 선생님들은 알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맞서는 건 아니지만 아주 지혜롭게. 왜? 결국엔 이 부모도 이 사람들도 부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모들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자기 아이들이 어떤 계물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교직을 선택을 해서 학교로 와서 정말 이 아이든 저 아이든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아이들은 다 외로워요. 그 단단함을 부모로부터 그런 단단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이 없는 아이들은 잘 사는 집 아이든 못 사는 집 아이든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들은 다 희생자들이에요. 어른의 희생자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그 아이들 선에서 이걸 끊어주며 그 아이들을 인간으로 이렇게 데려올 수만 있으면 그 방법을 알면 저는 지혜로운 선생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선에서 그 대물림을 하는 그 괴물이 되는 그 대물림을 하는 인간 괴물이 되는 거를 끊어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